우진 오빠 간이식 받으려는 거 아빠한테 말해도 돼요? 이지환을 해고시키려는 고성희. 숨 막히는 분위기 속에서 박영란은 손끝이 떨렸지만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고성희의 표정이 단단히 굳었죠. 저 애송이가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지? 속으로는 우라가 치밀었지만 겉으로는 침착한 척 영란을 달랩니다. 영라야, 그게 무슨 소리니? 우진 오빠 간이식이라니. 내가 잘못한 거야. 잘못한 거라고요? 박영란은 한 발 더 다가서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거짓말 마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어요. 도대체 가족한테까지 숨기는 이유가 뭐예요? 고성희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은 어떻게든 입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이미 틀어막기에는 늦었습니다. 박영란의 마음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으니까요. 영란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는 엄마의 인형으로 살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날 밤 영란은 배즙을 다리는 고성희가 그 속에 무언가를 섞는 걸 발견하는데요. 드디어 고성희에게 가려져 있던 진실을 하나씩 벗겨내려는 박영란의 통쾌한 역습이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라야, 네가 어떻게 알게 됐는진 모르지만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말할게. 사실 우진이 지금 건강이 안 좋아. 다 정리되면 그때 가족들한테 이야기하려고 했어. 고성희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거짓 연기를 술술 뱉었죠. 우진 오빠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몸이 좀 망가졌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부모 손길도 제대로 못 받고 말이야. 그 사이에 오빠도 모르게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나 봐. 고성희는 순진한 박영란의 마음을 알기에 동정심을 자극해서 일단 진정을 시키려 했습니다. 잠시 영란의 눈빛이 흔들리며 넘어가는 듯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사라지지 않는 불신이 또다시 고개를 들었죠. 엄마 분명 뭔가 더 있어. 이 정도로 숨길 이유가 없어. 어떻게 간이식을 할 만큼 상태가 나빠져요? 먼저 아빠한테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란의 목소리에는 떨림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말할게, 영라야. 진정해. 고성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여자도 있어. 열흘 뒤에 수술할 거야. 아빠랑 성재는 지금 신제품 출시 준비로 정신없잖아. 괜히 걱정만 더 얹어드리지 말자. 우진 오빠 수술도 잘 받을 거고 곧 건강해질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한테 먼저 말씀드리기 전까진 모른 척 해줘. 응? 엄마가 부탁할게. 겉으로 들으면 꽤 그럴듯한 말이었습니다. 사실 영라가 직접 확인한 건 우진 오빠가 간이식이 필요하다는 사실 하나뿐이었으니까요. 공여자도 있다. 수술만 잘 끝나면 건강해진다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당장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 생각됐습니다. 가족보다 더 가까이 자신의 비밀을 터놓은 이지환까지 잘리게 둘 순 없었죠. 알겠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영라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환 오빠 해고는 없던 일로 해주세요. 쥐방울만 한 개 감히 자기에게 협상을 걸어온다는 사실에 고성희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우라를 간신히 눌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위기를 모면하는 게 먼저였죠. 알겠어. 잠시 말을 고르더니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고성희는 속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우진이 수술만 잘 되면 돼. 몸만 회복하면 후계자는 당연히 우진이야. 이번 수술은 그 길을 열어줄 마지막 관문일 뿐이야. 하지만 고성희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우진이 자신이 세워둔 모든 계획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전혀 다른 결심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평생 자신을 도구처럼 다루며 아들의 인생을 자신의 야망으로 채우려 했던 고성희. 그 가증스러운 욕망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그리고 우진의 선택은 누구의 인생을 바꾸게 될까요? 한편 자신이 간을 받는 사람이 다름 아닌 지은호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한우진의 가슴은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말도 안 돼. 절대로 안 돼. 우진은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꽉 움켜쥐고 중얼거렸죠. 은호, 아니, 유라가는 절대로 안 받아. 그건 안 돼. 엄마를 멈출 방법은 이 짓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건 나 하나뿐이야. 내가 포기하는 수밖에 없지.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결심. 더는 고성희가 원하는 길 위에 자신을 내몰지 않겠다는 절박하고 처절한 반항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리며 차갑게 식어갈 때까지 망설였지만 우진은 결국 휴대폰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숨을 고르고 결연한 표정으로 전화번호 하나를 눌렀죠. 바로 자신의 소울메이트이자 세상 단 하나뿐인 쌍둥이 동생 지은호였습니다. 이번만큼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진짜 속내를 은호에게 털어놓을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한우진은 지은호에게 진실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되는데요. 도대체 우진이 건넨 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부탁은 두 사람의 운명을 어떤 방향으로 뒤흔들게 될까요? 은호야, 수업 중에 잠깐 나와 봤느라 지난번 내가 전화를 너무 급하게 끊었지. 그 엄마라는 사람이 아직도 간이식을 요구하니? 우진아, 뻔뻔하게 내가 증거를 다 들이밀었는데도 그래. 그 여자가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 나보고 살인자래.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지은호의 떨리는 숨. 그 순간 우진의 심장은 송곳처럼 아팠습니다. 은호야, 잘 들어. 우진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너 절대로 간이식 해주지 마. 알았지? 그 사람이 뭐라 해도 절대로 해주지 마. 그리고 우진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나 조만간 한국 들어갈 거야. 그때 얼굴 보고 얘기하자. 그러니까 그 전까지 절대 간이식 해주지 마. 내 말 꼭 명심해. 나 다시 수업 들어가야 해서 다음에 또 통화할게. 무슨 일 있으면 문자 남겨. 우진은 오랫동안 말없이 숨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한번 꽉 움켜쥔 뒤 우진은 또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고성희의 악행을 막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사람, 그리고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한 대상, 바로 박진석 회장이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에게 전화를 건 한우진. 아버지, 잘 지내시죠? 제가 한국에 들어가려고 해요. 잠깐 따로 뵐 수 있을까요? 예상치 못한 연락이었지만 박진석은 반가움이 먼저 밀려왔죠. 아들이 보자는데 이유가 모든 시간을 내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그래, 우진아. 아버지가 얼마든지 시간 낼게. 엄마한텐 얘기 못 들었는데. 한국엔 언제 들어오니? 그 순간 우진의 목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사실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요. 간이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인사라도 드리려고요. 박진석은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미국에서 공부 잘하고 있다던 아들이 갑자기 간이식이라니. 고성희에게서조차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기에 충격은 더 컸죠. 그게 무슨 말이냐, 우진아? 네가 왜 간이식을 해? 하지만 우진은 눈을 감고 숨을 고른 뒤 결정적인 말을 조용히 내뱉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를 너무 믿지 마세요.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엄마는 지금 아주 극악무도한 짓을 하려고 해요. 아버지가 제발 막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말한 건 당분간은 모른 척 해주세요. 늘 말수가 적고 속내를 드러내지 않던 우진 입에서 이렇게 충격적인 말이 나오자 박진석은 얼어붙은 듯 말문을 잃었습니다. 믿지 말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진아. 무슨 일 있는 거니? 사실 박진석도 요즘 고성희의 행동이 걸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영나와 성재의 결혼 추진, 진화그룹을 향한 미묘한 욕망, 자기가 알던 순한 아내의 모습과는 어딘가 달라져가는 기척이 있었죠. 그래서 우진의 말은 더욱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고성희가 들어온 것이었죠. 그리고 눈앞에서 우진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을 본 순간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됐음을 느꼈습니다. 고성희는 우진의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채더니 전화를 강제로 끊어버렸습니다. 너 지금 누구한테 통화한 거야? 목소리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화 목록에 뜬 이름, 박진석 회장. 순간 고성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아프다는 얘기를 했니? 혹시 간이식 얘기도 했어? 내가 간이식 하는 걸 숨겼는데 그걸 말해? 목소리는 절망을 넘어 광기 가까운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없던 딸이 있다는 걸 박진석 회장이 알면 날 어떻게 할 것 같아? 네 목숨도 끝이야. 이어진 말은 우진의 심장을 날로 후벼 팠습니다. 내가 널 가만둘 것 같아? 간이식도 까딱하면 못할 판에 지금 넌 제정신이니? 죽지도 못할 거면서 미리 네 목숨 가지고 장난질하지 마. 잠자코 있어. 순간 병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죽음을 각오한 뒤였으니까요. 한편 그날 저녁 박진석 회장이 퇴근해 집에 들어서자 따끈한 한약향이 퍼졌습니다. 고성희가 직접 정성스레 달인 한약이었죠. 여보, 벌써 11월이 돌아왔네요. 올해는 조금 더 특별해요. 샤워하고 나오면 딱 맞겠어요. 말투는 부드럽고 다정했지만 그 눈빛엔 어딘가 낯선 계산이 번져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별 의심 없이 한약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죠. 26년간을 자신을 위해 변함없이 해주던 고성이었으니까요.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던 박영나, 문득 마음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고성이가 한약을 다리는 건 이제는 가족에게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매년 빠짐없이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아버지를 위해 정성스럽게 약을 끓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올해는 엄마의 행동이 어딘가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아버지가 약을 제대로 먹었는지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먹지 않으면 표정이 굳어지고 목소리가 날카롭게 바뀌었죠.
예전처럼 몸 챙기세요 하는 부드러움이 아니라 뭔가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왜 저렇게 집착하는 것 같지? 며칠 전부터 영나는 아버지 얼굴이 유난히 피곤하다고 느꼈어요. 평소 같으면 퇴근하고도 곧장 연락 처리하고 보고서도 꼼꼼히 다시 확인하던 아버지가 요즘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몸을 파묻고 한참 동안 숨을 고르곤 했죠. 아빠,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영나가 조심스레 묻자 박진석은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 영나야. 신제품 출시 앞두고 신경을 좀 많이 써서 그런가 봐. 늘 그렇듯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말투. 하지만 그 웃음은 예전보다 얇고 힘이 없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까지 피곤해 하시는 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갑자기 약해지신 거지? 그러나 바로 그날 밤, 영나는 주방에서 한약 봉지를 만지작거리며 무언가를 섞는 엄마의 모습을 보게 됐죠. 막연했던 불안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방으로 들여보낸 뒤에 영나는 물 한 잔을 마시려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문틈 사이로 낯익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성이가 한약을 다리고 있었던 거죠.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은 장면이었습니다. 엄마는 매년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아버지를 위해 보약을 정성스레 다려왔으니까요. 가족 모두에게 일상에 가까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엄마는 달랐습니다. 주방 불빛 아래에 고성이는 약재를 담은 봉지 위에 작은 가루를 아주 조심스럽게 뿌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사용하던 처방 재료와는 질감도 색도 미묘하게 다른 가루였습니다. 영나는 문틈에 굳어 서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가루를 정확한 양만큼 계량해서 넣는 엄마의 손, 약봉지를 접을 때마다 사라지는 표정의 긴장감, 그리고 누군가 들어올까 문을 몇 번씩 흘긋거리는 움직임까지.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가슴이 빠르게 뛰고 생각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확인해 봐야겠어. 한편 이지화는 가까스로 큰 고비를 넘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 문턱을 넘자마자 푹 꺼지는 한숨이 먼저 새어나왔죠. 그 모습을 본 이지혁은 바로 눈치를 챘습니다. 야, 땅 꺼지겠다. 무슨 일 있었어? 형이랑 맥주 한잔 할까? 사실 이지혁 역시 요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며칠 전 엄마 김다정이 건넨 말이 계속 머리에 맴돌았죠. 이제 분가해서 살면 어떻겠니? 내가 대표되고 나니 엄마도 너 어려워지고 아빠가 너 눈치 보시는 것도 싫다. 선뜻 말은 못했지만 그 말이 마음 한쪽을 이상하게 눌렀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한다는 건 자식된 입장에서는 늘 어렵기 마련이니까요. 그렇게 각자의 고민을 품은 채 두 사람은 맥주를 부딪히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데? 말해봐. 이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아니, 형, 원래 돈 많은 재벌가들은 집안이 죄다 콩가루야? 다들 부모가 하라는 대로만 살고 자기 결정권 같은 건 없는 거냐고? 갑자기 폭주하는 동생의 말에 이지혁은 당황하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뭔 소리를 그렇게 돌려 말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좀 알아듣게 얘기해. 이지화는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뗐습니다. 아, 진짜 성재 형 이야기라 조심스러워서 그래. 이거 형만 알고 있어. 그 집 엄마 진짜 또라이야. 자식을 그냥 꼭두각시처럼 조종해. 시키는 대로만 살라고 하고 그게 어떻게 친엄마가 할 행동이냐고. 이지혁은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핵심을 듣고 싶어 촉을 세웠죠. 아, 아무튼 영나 엄마란 사람이 정말 수상하다고. 요 며칠 계속 청와대학병원을 왔다 갔다 하길래 뒤를 좀 밟아봤어. 근데 글쎄, 성재 형한테 의붓동생이 있었던 거 알았어? 영나 말로는 오빠가 간이식을 받아야 한대. VIP 병실에 가족들 몰래 입원해 있었다니까? 순간 이지혁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성재한테 남동생? 그런 얘긴 한 번도 못 들었는데. 그나저나 간이식이라니 그거 확실한 거야? 확실하다니까. 영나가 직접 말했어. 미국에서 공부하는 의붓 오빠라고. 이름이 뭐더라? 아, 한우진.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지혁의 손에 들린 맥주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한우진, 의붓 오빠, 그리고 간이식, 모든 퍼즐 조각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듯한 충격.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고성이가 성재 엄마였어? 지은호가 간이식 해주는 오빠가 그 한우진? 지혁의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아니, 반드시 해야 했죠. 야, 지환아. 진짜 간이식 앞두고 있는 거 직접 확인한 거 맞지? 맞다니까 형. 오늘 병실에서 직접 봤다니까? 청와대학병원 908호. 한우진 맞아. 그래서 이지혁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지환아, 오늘 나한테 한 말 성재한테는 아직 하지 마. 알겠지? 과연 이지혁은 어떻게 진실을 파헤칠까요? 한편 며칠 뒤 드디어 영나는 쓰레기통에서 평소 주던 한약과 다른 색을 띠는 봉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영나는 그 즉시 약봉지를 들고 약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은 충격 그 자체였죠.
이건 원래 처방된 재료 말고 다른 약재가 섞였는데요. 어지럼증이나 피로감을 일으킬 수 있어요. 장기간 복용 시 치매를 불러올 수 있어요. 순간 영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에 대한 마지막 믿음까지 산산이 부서졌죠. 엄마가 아빠를 약하게 만들려고 한 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리고 그날 밤 혼자 방에 들어온 영나는 모든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기 시작했죠. 왜 엄마는 그렇게까지 우진 오빠를 살리려 했을까? 왜 가족 몰래 간이식을 추진했을까? 왜 하필 아빠를 약하게 만들고 있었을까? 그리고 불현듯 가슴 깊숙한 곳에서 정답이 떠올랐습니다. 후계자, 아버지가 흔들리면, 아버지가 약해지면, 아버지가 경영에서 물러나면 결국 그 자리는 누가 차지하는가? 바로 엄마의 아들, 한우진. 영나의 시선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들어온 거였어? 손끝이 떨릴 정도로 분노가 솟구쳤죠. 아빠를 약하게 만들고 우진 오빠 간이식까지 몰래 추진하고 그래서 결국 아빠 자리를 우진 오빠에게 넘기려고? 숨을 들이쉬며 이를 악물었죠. 엄마, 생각보다 더 가증스럽네. 그날 밤 박진석 회장이 거실에서 한약을 마시려는 순간 영나는 재빨리 그 손을 잡아 막았습니다. 아빠, 그거 드시면 안 돼요. 박진석은 놀라며 물었죠. 왜 그러니? 영나야? 영나는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손으로 약봉지를 내밀었죠. 아빠, 이배집 엄마가 아빠를 건강하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아빠 몸을 점점 약하게 만드는 약재가 들어가 있어요. 박진석은 손에 든 약봉지를 바라보며 경악했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그럴 리가 없어. 영나는 입술을 깨물며 울컥했지만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약하게 만들어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 직접 봤어요. 아빠 배즙에 다른 걸 섞는 걸요. 거실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진석의 눈빛이 처음으로 의심이 아닌 명확한 진실의 그림자를 보기 시작했죠. 자신의 몸, 자신의 가족,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인생 전체가 누군가의 손에 조종되고 있었음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박진석의 분노는 더 이상 거실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숨겨진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강박처럼 머릿속이 쿵쿵 울렸죠. 그때 영나가 조심스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저 말씀드릴 게 더 있어요. 아빠, 직접 보셔야 해요. 박진석은 묵묵히 딸을 바라봤고 영나는 더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빠, 저 우진 오빠 병실로 모실게요. 병원 복도를 따라 걸을수록 박진석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겨져 있던 충격적인 사실들이 조금씩 현실로 다가오는 것만 같았죠. 그리고 마침내 908호 병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영나는 손잡이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박진석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한우진은 누구보다 건강하고 반듯하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창백해진 얼굴, 힘없이 축 내려간 팔, 체중이 한껏 빠진 듯한 앙상한 몸. 이게 무슨 일이냐? 박진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우진이 맞냐? 영나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이 상태였어요. 한동안 엄마 혼자 모든 걸 숨겼어요. 박진석은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듯 침상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이걸 나한테 숨겼다고? 애가 이 지경인데. 숨이 거칠어지고 눈빛이 흔들리며 내면에서 감정이 폭발하듯 튀어나왔습니다. 분노, 배신감, 자책, 충격,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죠. 성희가 이걸 나한테도 숨기고 있었다고? 그때였습니다. 딱 하고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섰습니다. 하필이면 그 순간이었죠. 우진아, 고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의 광경을 보는 순간 그녀의 목소리가 딱 잘려나갔습니다. 침대 곁에 선 박진석, 그 옆에서 눈시울이 붉어진 박영나, 고성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들 여기는 왜? 말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장까지 덜컥 내려앉는 공포가 얼굴 전체를 뒤덮었죠. 박진석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성이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고 말은 낮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무서운 톤이었습니다. 고성이 대체 언제부터였지? 박진석의 분노는 드디어 현실로, 말로, 눈빛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고성이는 그제야 모든 것이 들켰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고성이는 어떻게든 표정을 가다듬어 보려 했지만 입술이 바짝 말라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죠.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또렷한 구두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문이 열리며 낯익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버지, 박성재였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죠. 성재는 고성이를 향해 시선을 옮겼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다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성이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어머니가 26년 전 버린 딸이 있어요. 이름은 지은호입니다. 병실 안에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박진석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버린 딸이 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고성이는 다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여보. 이건 다 모함이야. 하지만 박성재는 한 발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 딸을 찾는 이유가 고작 간이식 때문이었나요? 박진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와 허탈함이 한꺼번에 올라왔죠. 진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성이, 넌 딸을 버려놓고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어? 성재는 마지막 가장 잔인한 진실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그 버린 딸의 간이 필요하니까 다시 찾아온 거죠.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정리하는 칼날이었습니다. 간이 적합한지부터 확인하고 생모인 걸 밝힌 거잖아요. 아니면 또 버리려고요. 버린 딸 다시 찾아가서 살갑게 굴다가 결국 내놓으라는 게 간이었어? 박진석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침내 터지듯 소리쳤습니다. 고성이, 그의 목소리는 병실을 울릴 정도로 컸습니다. 늘 침착하고 점잖던 그 사람에게서 이런 고함이 터져나온 건 살면서 처음 보는 일이었죠. 네가 감히 내 앞에서 모정을 연기해? 박진석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게 모정이야? 그게 엄마야? 고성이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여보, 난 우진이를 먼저 살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나한테 우진이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잖아요. 박진석의 목소리가 또 한 번 터졌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욕심이 나도 버린 딸 찾아가서 간부터 떼어오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한마디를 더 내뱉었습니다. 이건 욕심이 아니라 파렴치야.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는 26년의 결혼 생활, 믿어온 마음이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한 남자가 내린 가장 고통스러운 결심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고성이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계획적이던 그녀였지만 정작 결과 앞에서는 아이처럼 작아 보였죠. 그때 영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람이 잘못을 저지를 수는 있지만 그 잘못을 모른 척하며 사는 건 더 큰 죄예요. 병실 안은 긴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진실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부서진 가족, 엇갈린 모정, 그리고 서로를 향해 다시 손을 내밀 수 있을지 모르는 가느다란 가능성 하나? 그 모든 것이 조용히 그러나 깊게 병실 안에 흘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